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파티 초대를 받았을 때 가고 싶은 마음보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내면의 지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을 변호하는 것이 넘어서 인간 정신의 복잡한 구조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탐구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 얕은 물가의 소란스러움을 본능적으로 피하듯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사회적 교류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 왜 지적인 사람들이 고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주제에 공감하고 더 많은 심리학적 통찰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미 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이 영상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의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혁명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태도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교적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내향적인 사람은 내면 세계에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에너지 역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모시키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광 패널이 햇빛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인데, 만약 그 패널을 어두운 지하실에 두고 계속해서 작동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고 시스템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사고 과정, 아이디어의 연결, 개념의 통합에서 깊은 만족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고 패턴을 찾고 의미를 구성합니다. 이런 내적 과정은 조용한 환경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사회적 모임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파티나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는 표면적입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본 드라마에 대한 가벼운 토론, 직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에 대한 불평등이 주를 이룹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데 이런 상호작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깊은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는 영양가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배는 채울 수 있지만 진정한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개념과 연결시켰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내보이는 가면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 과정을 특히 피곤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와 생각의 깊이가 일반적인 사회적 대화의 수준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생각을 공유할 수 없고 대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니스트에게 한 손가락으로만 연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받는 느낌만 듭니다. 또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그들은 아이디어의 교환, 관점의 충돌, 새로운 통찰의 발견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모임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논쟁을 피하고 편안한 주제에 머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역에서 대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조화를 위해선 필요하지만 지적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이런 모임을 피하게 되고 대신 혼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제안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충실하려는 시도이며 타인의 승인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외향성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사회적 연결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자기 이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사회적 연결도 공허할 뿐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양보다 질을 선택합니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끊임없는 사회적 활동보다는 의미 있는 고독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핵심 이유는 감각과부하와 자극의 민감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융의 심리 유형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이라는 네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개인은 이 중 일부를 더 발달시키고 선호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직관과 사고 기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패턴을 인식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고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런 정신적 과정은 엄청난 양의 인지적 자원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환경,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감각적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사람들이 움직이며 시각적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냄새, 온도, 촉각적 요소들도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이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지만 민감한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데 익숙한 사람을 시끄러운 공사장에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지능과 감각, 민감성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더 많은 신경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를 더 빠르고 복잡하게 처리합니다. 이것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더 많은 자극을 감지하고 각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하며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서 그들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들의 마음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신체 언어, 표정의 미묘한 변화, 말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대화의 더 넓은 맥락까지 모두 분석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작용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무의식 수준에서 흡수되고 처리된다고 믿었습니다. 직관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은 이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 특히 활발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환경의 모든 뉘앙스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임 후에 느끼는 피로는 단순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배경에서 일어난 엄청난 양의 무의식적 정보 처리 때문입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수많은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를 너무 잘 인식합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끌리는지, 어떤 숨겨진 긴장이 존재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런 인식은 피할 수 없으며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즐거움 아래에 있는 복잡한 층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순수한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모든 촬영 기술, 편집 선택, 스토리 구조를 분석하는 영화 평론가처럼 그들은 사회적 상황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해체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끌 수 없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능력을 섀도우의 개념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섀도우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아의 부분들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섀도우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자기 기만,
합리와 투사를 식별합니다. 이런 통찰은 가치 있지만 동시에 고립감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깊이의 자기 인식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섀도우를 지적받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은 점차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진정한 통찰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보는 것을 모두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검열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소모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유지하는 것, 깊이를 인식하면서도 표면에 머무는 것은 내적 긴장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긴장은 쌓이고 사회적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없는 상호작용이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인식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향성을 정상으로 내향성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각 개인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향적이고 지적인 사람에게 더 사교적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럽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수용이며 자신의 민감성을 약점이 아닌 선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의미와 진정성에 대한 깊은 갈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 과정인데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여정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 과정에 일찍 눈을 뜨며 표면적이고 의미 없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깊은 의미를 찾는 탐구이며 모든 경험은 이 탐구에 기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회적 활동들은 이런 의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가벼운 교류, 의무적인 직장 모임, 형식적인 네트워킹 이벤트 등은 진정한 연결이나 성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내적 발전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이런 활동의 공허함을 너무나 명확하게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진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단지 차례로 독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진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예의에서 나옵니다. 공유되는 것들은 깊은 진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버전의 자아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마치 영양가 없는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영양은 제공하지 않으며 너무 많이 소비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방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 역설적인 순간을요. 지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존재의 공유가 아니라 의미의 공유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에게는 개인적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적 이미지와 패턴들을 포함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 더 깊은 층에 접근하며 원형적 의미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의 본질적 질문들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이런 깊이의 대화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가볍고 즐거운 것을 원하며 무거운 주제는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 의미, 목적, 진정성, 고통, 변화와 같은 주제들은 파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억누르고 표면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예 침묵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들은 사회적 상황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가벼운 대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입니다. 융은 이것을 타고난 심리적 유형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더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최근 실존주의 심리학의 발전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즐거움이나 권력보다 의미가 인간의 가장 깊은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이 의미의 욕구가 특히 강하며 의미 없는 활동은 그들에게 실존적 공허감을 줍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게으름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투자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또한 차별화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집단과 구별하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차별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것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수능을 보상하고 일탈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자아 실현은 이런 사회적 압력을 넘어설 때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이유는 창조성과 내적 작업의 필요성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욕구의 저장소가 아니라 창조성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무의식과의 대화가 예술, 과학, 철학,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창조적 작업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이 내적 작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내적 작업은 고독을 요구합니다. 무의식의 목소리는 조용할 때만 들립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이 계속되면 내면의 미묘한 신호들은 묻혀버립니다. 창조적인 과정은 집중과 몰입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은 대부분 고독을 추구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고, 에밀리 디킨스는 거의 은둔 생활을 하며 시를 썼으며, 니체는 홀로 산을 걸으며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은 창조적 작업은 외부 세계와의 일시적인 단절을 요구합니다. 융 자신도 볼링겐에 탑을 지어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고독한 시간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완전한 고독과 집중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 활동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뇌가 외부 자극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성찰, 미래 계획, 창조적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들은 이 네트워크가 휴식 상태에서 특히 혼자 있을 때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방해하며 따라서 깊은 사고와 창조성을 제한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최고의 아이디어가 샤워할 때, 산책할 때, 또는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과정은 위험 감수와 실험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종종 이상하고 불완전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조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판단 없이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항상 타인의 눈과 판단이 있으며 이것은 진정한 창조성을 억압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만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혁신을 제한합니다. 융은 창조적 과정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사는 비밀스러운 실험실에서 혼자 작업하며 기본 물질을 금으로 변환하려고 시도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변환의 은유로 해석했습니다. 무의식의 원시적 내용물을 의식적 통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외부 세계에서 보면 비생산적이거나 심지어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치 있는 작업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연금술적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파티에 가는 것과 집에서 생각하는 것 사이의 선택은 단순히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할지 말지의 문제입니다. 최근의 창조성 연구도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구자들은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창조적 작업이 단절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나 그룹 작업이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대부분 개인이 혼자 깊이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자기는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형으로 전체성과 통합을 나타냅니다. 자기 실현은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자신의 독특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내향적이며 외부 세계보다는 내면 세계로의 여행을 포함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것은 이 내향적 여정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작업이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구하는 주제, 추구하는 질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일반 대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나 무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적 세계를 사적으로 유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외로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군중을 따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은 안전할 수 있지만 공허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따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로 때때로 고독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됨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립이지만 홀로됨은 선택된 고독이며 그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생산성과 외향적 성공을 강조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성장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우선시하며 이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칼융의 분석 심리학은 왜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피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결함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구조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첫째, 에너지 역학과 내향성의 본질 때문에 그들은 내면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은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둘째, 감각 과부하와 높은 민감성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 그들에게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깊은 의미와 진정성에 대한 갈망 때문에 표면적인 사회적 교류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넷째, 창조성과 내적 작업의 필요성 때문에 고독한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이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지적인 사람들이 왜 사회보다 고독을 선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내향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그들은 깊은 사고, 창조적 작업, 의미 있는 통찰을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들이 파티에 자주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힘의 원천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깊은 작업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분은 때때로 외로울 수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그들의 고독한 작업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 전통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융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의 그림자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아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그것을 통합함으로써 어떻게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여정을 응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가장 진정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지만 또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